네, 강프로입니다. 자, 24년도가 밝았습니다. 그쵸? 뭐 올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뭐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뭐 100%입니다. 주식시장은 매년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내가 어떤 식의 관점을 갖는지에 따라서 24년도에 정말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다. 뭐 시장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시세가 나오는 그 본질입니다. 그 시세가 나오는 본질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무조건 선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비싼 주식이 더 간다. 요 기준은 반드시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비싼 주식입니다. 근데 왜 제가 계속해서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주식시장은 비싼 종목이 더 갑니다. 포스코 DX는 비싸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11조입니다. 11조. 그쵸? 정확하게 11조 2,810억에 지난 목요일 날, 그쵸? 12월 28일 날 마감이 된 건데, 실적에 대비해서 보잖아요. 그럼 비쌉니다. 자, 보세요. PER의 개념을 한번 세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편의점이나 뭐 식당을 하는데 1년에 1억 벌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가게를 팔라 그래. 그럼 누가 나한테 1억을 딱 줘요. 그럼 팔까요? 아니죠. 한 번에 준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뭐, 못해도 한 3에서 한 4년치 정도. 요 정도는 그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뭐 1억을 벌어왔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그 비용을 지불해야 이 가게를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매년 이익에 1억 정도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한 10년 정도입니다. 10년. 자, 그러면 1,000억을 벌면 1조 정도의 가치를 가는 게 적정 주가라고 하는 건데 이 적정 주가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비싼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 포스코 DX고 그리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입니다. 자, 23년도에 보잖아요. 정확하게 3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쭉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자, 7월 달까지 45,000원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시세가 끝난 게 이 지점입니다. 7월 26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밑에다가 포스코 퓨처엠을 깔아놓고 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 DX는 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그쵸? 여기서 2차 전지 관련된 뭐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도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 DX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공장을 어디서 맡아서 해요? 포스코 DX에서 맡아서 해요.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되죠. 뭘로 짓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여기 뭐가 들어가요? 협동 로봇. 그걸 어디서 맡아서 해요? DX에서 맡아서 한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령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나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 DX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뭐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이 기업들 뭐 LG 쪽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쪽에서는 대장입니다. 이쪽 산업 자체를 한국에서는 리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리더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양극재 쪽에서. 근데 그 기업에서 27년까지 대략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게 4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17만 톤에서 70만 톤 이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4배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포스코 퓨처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증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양극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DX 쪽에 가장 큰 모멘텀이 있다는 걸 4분기, 그렇죠? 23년 4분기에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7월 달부터 빠진 양극재 기업들과는 달리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는 모멘텀을 받았고 추가 상승이 나왔고 조정을 받기는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조정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져왔는데 왜 DX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새로운 시작점이 왔다는 걸. 그리고 고가 돌파가 또 나왔죠. 그리고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것만큼
지금 DX는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가 끝났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 그리고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에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가격을 잡는지 그쵸? 그 기준이 되는 게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런 것보다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정확하게 포스코 DX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강세를 보이고 있죠.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왜 약할까요? 삼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포스코 DX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범용적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기업 측의 수요, 그렇죠? 고정된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한다면 이게 뭐 이번에 한 번에 있는 뭐 설비 투자로 인해서 뭐 끝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지 보수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로 인해서만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AS 그렇죠? AS 센터 운영이나 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요. 협동 로봇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작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주식 시장은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포스코 DX는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 관련된 이야기 지금 주가 비싸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자. 그게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보유 기간을 끝낸다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가격을 잡아야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그렇죠? 24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초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는 점. 여기 보면 포스코 DX는 신고가 종목이죠. 자, 그만큼 제가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하기 때문에 DX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그렇죠? 연초 이벤트는 소통방에서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인원을 1000분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500분 정도를 늘릴 계획이니까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500분이 채워질 때까지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왜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하고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이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8일 그렇죠? 레고캠바이오 여기 보면 8시 52분 그리고 그 밑에 포스코 DX 있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8시 52분, 8시 55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 시작 전에 나갔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거든요. 뭘로? 돈으로. 돈을 꽂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고 올라간 부분에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력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포스코 DX만 그럴까요? 보세요.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자, 보시면 12월 28일 날 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시면 레고캠 바이오 12월 28일 6% 상승 마감.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근데 이게 신고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돌파를 하고 나서 제가 매수를 하라 그런 거죠. 근데 언제부터 공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자, 12월 22일. 그렇죠? 정확하게 레고캠 바이오. 그렇죠? 22일 시장가 매수,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22일 날 시가는 49,700원입니다. 근데 딱 4일 보유 만에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요? 한 40% 정도 수익군에 들어갔죠. 자,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실적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적자예요. 근데 왜 주가 왜 올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 구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돌파 구간의 핵심은 신고가 구간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결과 그렇죠?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온다. 즉 22일부터 공략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8일에도 그렇죠? 동일한 종목을 제가 공략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랬을 때 거의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한 4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자, 그 위에 보면 테크윙도 있고 시노팩스도 있고 그렇죠? 테크윙 같은 경우는 5%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테크윙을 제가 계속 공략을 해왔지만 그렇죠?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를 발생시키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뭐 일주일 보유했는데 막 30% 터져요, 40% 터져요 이런 식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건 신고가 구간에서 대박 시세가 터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볼게요. 시노펙스 보면 자 13% 상승 마감이 됐는데 공략한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12월 20일 신고가 돌파군 정확하게 공략을 한 거예요. 5,200원 그리고 고가 7,700원 그리고 종가 7,550원.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 구간에서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레고캠 바이오도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 것처럼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여기 테크행 또 나오죠. 그렇죠? 계속 종목을 중복시키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사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그렇죠? 중복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꾸준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세요. 12월 20일도 시노펙스 시장가로 때려 사라. 쭉 보시면 자 12월 18일도 시노펙스 그쵸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냥 장 시작 전에 8시 47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계좌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23년도 동안 그쵸? 정말 막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자꾸 고가에 물리고 뭐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번 연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그쵸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딱 1000분까지 그쵸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 내용들을 다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제가 요 내용을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어렵게 보지 마세요.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 강세 종목 그리고 신고가 주도주를 내가 잡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보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털기 시작해요. 털었을 때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그쵸 내가 잘 지켜낼 수 있는 단가를 맞춰놔야 돼요. 그쵸 그 단가를 맞춰놓지 못하면요 여기서 내리고 올라갈 때 고가에서 살짝이라도 멈추잖아요. 하루 이틀 멈춰 있으면 다 털립니다.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판단이 되었을 때 그쵸 그랬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확한 판단에 대한 근거는 신고가 구간에 나오는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고 그리고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내가 뭐 가치 투자합니다. 그 가치도 미래 가치예요.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뭐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쵸? 요 내용을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2주 안에 내 판단이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이게 핵심 사항이고 이게 완료가 돼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건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오늘 휴일인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새해에도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그 번호로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일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 뭐 항상 감사드리지만 그쵸, 연초 어떤 신고가 종목 그리고 어떤 신고가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올까 그리고 그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